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병을 이기는 방법,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잘 마무리를 했다면 내일 장을 준비해야 될 텐데 거기에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에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핸드폰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사실 쓰던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어요. 칠칠 맞다니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버스에서 놓고 내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슈에서 이 휴대폰을 다룰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S전자 건지 아니면 해외 제품인지 여러분들 좀 내 핸드폰은 어떤 기종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희 이슈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서야 이슈를 찾아보고 계시네요, 우리 위원님. 네. 오늘 시장 그 전에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예. 3월에 이제 3월 거래일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 이제 나머지 2거래일이 좀 남았어요. 시간 참 빠르죠. 시장의 흐름들은 뭐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사실 좀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건데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 자체가 크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졌던 이유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었고 변동성이 좀 커졌었죠. 특히나 기술주들이 좀 빠졌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등락이 좀 거듭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속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월봉 차트 지수를 좀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 3월 달도 종가 기준 아직까지는 3월 달이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대세 상승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2003년도 때부터 시작했던 대세 사이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를 확대를 해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크게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다라면 꼭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최근에 시장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로만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시장이 아직까지는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업종별로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수는 잡아놓는 상황에서 종목으로 좀 돌리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수는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종목별로 좀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유를 좀 찾기 급급한 것 같은데 좀 시장을 뒤로 따라가기보다는 앞서서 좀 선행하는 연습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우물정자 0082번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련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저희 정재훈 것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 정리까지 들어봤으면요. 위원님께서 휴대폰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해주신 만큼 오늘 시장 이슈들도 저희가 굵직한 것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좀 굵직한 이야기들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3월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있죠. 2분기 코스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분기에는 더 시장이 잘 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휴대폰으로 유명한 삼성전자 이야기죠.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다시 9만전자 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슈는 2분기에 대한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시장 잘 버텨져 왔는데 아무래도 이 추세라는 걸 쉽게 깨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앞으로 2분기에는 시장이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제 슬슬 3월도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2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렵죠? 예,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쉬었으면 움직일 만도 한데 네. 시장의 현재 상황 그렇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밸류가 높다, 거품이 꼈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잠깐 화면에 이게 한국거래소 사이트예요. 한국거래소 사이트인데 오늘 아침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코스피의 PER은 약 한 31배, 1배 정도 수준이에요. PBR은 1.24배 정도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조회를 해보게 되면 코스닥이 61배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PBR이 2.58배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31배이기 때문에 많이 고평가돼 있다. 거품이 껐다.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에 PER을 보게 되면 약 한 12배에서 13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지가 수준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PER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각 기업의 실적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밸류, 즉 밸류는 싸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 EPS는 기업의 실적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보면 월봉 차트가 아직까지 5개월 선이 바짝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일 거예요.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 폭만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마디의 목표치인 그런 상황들이고 마디의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에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는 보통 38.2%의 조정을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조정을 받게 되면 2800에서 275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피보나치 조정대로 따져보게 되면 382 조정이 2880이에요.
그다음에 50% 조정이 2,760이고요. 이러한 산술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를 조정을 받는다라면 고자리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쵸. 작년 3월 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산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외국인은 도와주긴 했죠. 선물로 도와줬습니다. 현물을 사지는 않았어요. 기관은 주구장창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연말경부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은 차익하기 시작을 했고 홀로 매수라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더딘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금리 부분들이었었어요. 금리가 1.6을 넘어서고 1.7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저점에 있어서의 회소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금리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보게 되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국채 수익률 10년물을 좀 보게 되면 10년물의 캔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시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1.75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서처럼 이 시장에 있어서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국내 쪽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일부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횡보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만 모습 게 된다라면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환율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환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기 차트를 보고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 때 요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마디가 나오고 두 마디가 나오고 세 번째 마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적인 계산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의 상승기가 나왔던 게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나왔던 부분들이 약 한 10일 거래일 정도 나왔거든요. 보통 한 달 정도의 사이클이 걸린다라고 한다라면 저점을 찍고 한 달의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라면 4월 달보다 5월 달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했을 때에 한 달 정도 좀 걸렸었고 거의 또 두 번째 상승기도 한 달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부터도 한 달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세 마디째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지수에 있어서는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럼 결론은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변동성 지수나 이런 부분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환율에 대한 변동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 10년물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 조정을 좀 받는 것이지 하향 안정화 진행으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4월 달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4월 달이 한 달 동안에서도 여전히 박스권역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2분기 정도, 2분기 말 정도는 좀 돼야 5월 이후 뭐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오늘부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뒤로 그렇죠. 미뤘어요. 그럼 5월 달이 되겠죠? 아니 4월 달이 되겠죠? 그럼 4월 달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좋은 방향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혹은 뭐 여유를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요 부분들로 해서 밴드를 좀 지정해주는 그러면 연기금 쪽의 매도도 좀 줄어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5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쪽 그 외국인 쪽에 있어서 공매도도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5월 달 정도가 되면 거기서부터 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분기 4월 달 정도까지도 일단은 박스권역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내내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박스권에 갇혔을 때 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채 10년물 지수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환율, 그리고 수급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드렸으니까 지금 박스권에서 너무 매매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들까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나마 1분기에 코스피가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맏형인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매일 미세하게 조금씩 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온 1분기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여러 면들이 있지만 삼성전자과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 순위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탈환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뭐 반도체 이야기를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생산을 하고 있는 수입을 해오는 게 당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인텔도 뭐 반도체 사업에 다시 한번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삼성전자 실적이 좀 개선되면 2분기에는 9만 전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위원님.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지수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참 전 세계 기업들로 봐도 IT 섹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싸요. 네. 싼 측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의 거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이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거래 대금을 한번 보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마다 죽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게 현명한 거죠.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단 낫겠죠. 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우선 이 상승을 했던 이 시기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 코로나 이슈가 생기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96,800원이라는 고점을 쳤을 때 이때 모습들을 보더라도 거래 대금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위익단에 있었을 때의 매물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우선적으로 증가가 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휴대폰 쪽도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반도체 쪽이라든가 파운드리 쪽, 그다음에 가전, 휴대폰 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 미 오스틴 공장에 있어서의 적자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TSMC가 50%가 넘어요. 화면에서 그렇죠. 보시면 56%가 좀 나오죠. 1등이랑 2등 차이가 그렇죠. 크네요.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전자가 약 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이 1분기에 적자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한 2분기 정도 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치가 늘어날 부분들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분기 때의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서서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파운드리 사업부를 제외한 다른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가전, 그다음에 휴대폰 쪽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고른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좀 싸게 사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대형 섹터고 시가총액에 있어서의 비중을 상당 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약 시가총액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20%가 넘어요. 22%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차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하고 차트의 모양새가 좀 비슷했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저점 자리대를 안 깼었어요. 현대차가. 네. 현대차가 이 22만 원짜리대를 깨진 않았는데 이게 깨고 내려오면서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계속 미세하게 또 하락세가 네. 이어지긴 했네요. 네. 요 갭을 메우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갭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갭이 하나가 있긴 해요. 7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있긴 한데 네. 그 자리대까지는 밀릴 7만 원대 초반? 이건 너무 많이 밀리는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8만 원 자리대를 지지를 하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자리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미난 걸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당일날 막 쭉 호가를 보게 되면 이 호가에 100만 주가 빡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8만 1,000원 자리대가 저가였는데 네. 장중에 보면 8만 1,000원대 대기 매수세가 100만 주가 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대를 라인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네. 그럼 내일장에 이렇게 또 호가를 쭉 봤는데 어느 가격대에 100만 주가 딱 쌓이게 되면 그 자리대가 당일날 저점으로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는 96,800원이 1월 달에 고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리대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우선적으로 뭐 예상치인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적에 있어서의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46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2년도에는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면 일단 실적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배당도 많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시아 시장,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배당이 좀 상당히 인색했었는데 배당에 대해서 확대를 하게 됐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10만 원짜리 때 적어도 6짜리 때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야 시장도 좀 좋아질 수 있고 그쵸. 체감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 시장이 죽는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지수가 꺾여서 뭐 정말 대세하락기로 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도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댓글창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실적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장이 설립되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좀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오스틴 공장이 삼성전자뿐만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또 다른 이게 변수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삼성이 어찌됐든 간에 세제 혜택 미국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할 테니까 세제 혜택을 얼마 다오 줄다리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높은 세제 혜택을 긴 기간을 통해서 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텔 쪽에서 삼성과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립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 있어서. 그럼 이게 그쵸. 중국 쪽하고도 같이 엮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이 리포트나 기사거리를 좀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샌드위치 신세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 쪽에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로서는 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손실이 공장 중지로 인해서 손실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치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게 빨리 가동이 돼야 되겠죠. 빨리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1분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 상세를 하고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질문까지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이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던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그 질문 함께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채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인 업종, 종목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에서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종목별로는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나마 지금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 뭐 철강 쪽도 많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기계업종도 사실 좀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오늘 보게 되면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다 종목을 하나씩 좀 넣어서 보죠. 두산밥켓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네.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현대건설기계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계업종군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진성TC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요 부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건설 쪽에 있어서 이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수혜 뭐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말에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판 1대1로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그럴 부분들은 많지만 동맹국과 같이 뭐 1대1로, 뭐 미국판 1대1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설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인프라 그쵸.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의 30%를 좀 수출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도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 쪽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국내 쪽으로 보더라도 국내 SOC 사업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선거 이제 보궐선거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공약을 보면 이것저것 보게 되면 뭐 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좀 가장 많아요. 부동산 사실. 이슈가 빠질 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구는 공공이고 누구는 민간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공에서 좀 한 발 뺐더라고요. 공공만 고집하는 거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 민간에 있어서의 참여는 당연한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보니까 뭐 지하화, 뭐 고속철도 지하화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공약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더라고요. 네, 서울에 그렇게 집을 지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디벨로퍼나 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되겠죠. 네. 뭐 그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반값 아파트며 뭐며 이런 부분도 아무튼 많아요. 그러면 해외 쪽이나 국내 쪽으로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기회적인 그런 부분들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오랜 시간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또 네, 보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좀 대선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부분들 보게 되면 뭐 건설 쪽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건설 쪽이나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은 당분간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기계 쪽 섹터가 움직였는데 이게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라 철강 쪽도 움직였었어요. 철강 쪽도 움직였었고 건설주도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시멘트주들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인프라 쪽에 관련돼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쪽에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딱 그 관심 섹터에 좀 모아놓고 그런 종목군들을 좀 포지션을 좀 잘 찾아서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첫 번째 신호탄이 SOC 산업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또 반영이 되는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저희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참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 내일 정말 내일도 고민인 것 같은 내일도 얼굴이세요. 인프라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인프라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제 바람은 네. IT와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들, 네.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려면 자동차 쪽과 IT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좀 잠깐 보면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가 있고요. 이 현대차가 이제 12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럼 이 자리 때는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61선의 지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기아차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해요. SK 하이닉스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아차와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현대차가 저점을 먼저 깨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밑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산업재 쪽 섹터들이 이걸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지수 방어 그 지수의 하락을 메꿔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 IT 쪽하고 자동차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이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코스닥 쪽에 있어서 IT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체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내일 기아차에서 신차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전기차에 관련돼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기아차 쪽과 그 전기차 쪽에 있어요 부품 업체들 그런 쪽의 흐름들도 아마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쪽 섹터들이 내일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좀 위원님의 바람을 담아서 IT랑 자동차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코스피 지수를 보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아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안에 IT 중소형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 답답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IT 안에서도 코스닥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란 말씀이실까요, 의원님? 아니면 이것도 좀 주가가 내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 주가가 밀리는 게 네. 그 기업 혹은 그 업황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렇죠. 그건 네.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미래가 없다면요. 네. 네. 근데 IT 섹터들 중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5G 쪽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수준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성장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폭스바겐과 현대차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저는 버텨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 쪽이나 소재 쪽도 당연히 괜찮을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폴더블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적용이 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뭐 노트북 얘기 나오죠. 태블릿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에 대한 얘기 나오고 TV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전장 쪽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활용도는 점차적으로 범위가 확산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분위기 탓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이 순서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당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인프라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IT 쪽 같은 경우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 때가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라고 보여진다면 네. 지금은 매도를 할 구간이 아니고 어디에서 모아갈까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네. 그다음에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타이밍이 그 IT 중소형주 쪽으로 오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재훈 위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우물정자 0082번으로 노란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그러면 마지막 코너죠. 저희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주 베스트 스탁은 약간 다릅니다. 한 종목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기억이 나시죠? 드렸던 종목들 중에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위원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1월 초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 2월 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던 에로티 베큐um 1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던 다우기술도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 1월 18일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을 주셨는데 JNK 히터 2월 초에 주셨고요. 3월에 들어서는 이제 이슈가 있었던 SK텔레콤 말씀을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ICD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뷰를 이제 좋아서 수익률이 잘 나서 해드리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긁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던데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차례대로 좀 볼까요? 네. 볼까요? 올라가 있는 종목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네.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에로티 베큐움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로티 베큐움을 좀 보게 되면 이 회사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네. 과거에 2019년도 때에 탐방을 갔다 오고 탐방 노트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이 에로티 베큐움이 10,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기다리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에로티 베큐움이 국산화 수혜주 소부장 쪽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을 다 하죠. 상장을 한 기업 중에 유일하게 펌프를 만든 고객사예요. 오스틴 공장이 정전이 됐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반도체 공장이 정전이 됐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바로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에로티 베큐움 오스틴 공장이 아마 꽤 들어갔을 겁니다. AS로 좀 들어가겠죠. 이 에로티 베큐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달까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회사 쪽에서도 증설을 좀 고민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증설에 대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 회사를 갔다 왔었죠. 그 회사의 그 옆에 보면 축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장인데 그 축구장의 그곳에다 증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고 그 앞에 건물이 피롭틱스 그때 한창 짓고 있었는데 이제 사옥 이전했더라고요. 에로티 베큐움은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비메모리 쪽도 이 친구가 전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했던 거 삼성 쪽에 좀 주력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삼성 쪽에 주력이었었고요. 거기에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LG 쪽에도 들어갔었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작년이었죠. SK 하이닉스를 뚫었어요. 에로티 베큐움이. 원래는 이 외산 펌프를 썼었어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이것도 에로티 베큐움이 진입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기서 더 좋은 부분들은 마진율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AS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도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한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실적은 아마 올해 최고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에로티 베큐움 사실 업사이드로 좀 보게 되면 뭐 앞자리 숫자
한번 훌쩍 바꿔야 되겠죠. 훌쩍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부분들인데 IT 쪽 섹터가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도체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LOT 백큐움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 중에 하나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부분들은 뭐 볼까요, 전문가님? 또 빠지고 있는 게 ICD를 좀 봐야 되겠죠. ICD도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 들어서 그 소송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22일 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기술 침해가 아니라 영업 기밀이에요. 영업 기밀.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장비를 못 판다 택도 없는 소리고.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익 IPS 쪽과 이 부분들에 있었었는데 원익 IPS가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해서 ICD가 가져갔던 거고 그 ICD가 가져갔는데 뭐 영업 기밀 침해다라고 해서 150억 소송을 걸었어요. 니들 돈 벌었잖아. 그러고서 했었죠. 근데 돈 번 거 없습니다. 그 사업에서 적자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월 11일 날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로 공시가 좀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는데 그 자사주 매입을 왜 했을까요? 자신이 없거나 했다라면 자사주 매입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LG 쪽의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중국 쪽, 파주 쪽 신규 투자 진행될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신규 설비 투자가 있어요. 예정돼 있고요. 6세대급 있고요. 8.5세대급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공장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럼 A5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될 거고 하반기 때 중국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가 하반기 때 많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6.5세대에서 8.5세대로 넘어가요. 대면적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론은 수주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많을 거고요.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는 작년보다 올해 좀 주춤하겠죠. 왜? 하반기 때에 수주받는 게 많지만 얘는 장비 납기를 기준해서 매출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내년 2월 되는 상당히 많겠죠. 그럼 수주 잔고는 더 쌓일 그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올해도 작년보다 이렇게 크게 실적이 좀 저하될 것 같지는 않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관에서는 싸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좋다. 뭐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JNK히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JNK히터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 섹터로 있어서 박스권역이에요. 수소 쪽에 있어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상암동에도 있고요. 부산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초에 아마 정부 쪽에서 뭐 발표를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소재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국산화, 소부장처럼 수소 쪽에 있어서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얘기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이 적용이 되고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어딘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JNK히터도 나름대로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권역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손실 중이실 거예요. 손실 중이실 건데 기다리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가 위로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방송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진정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물정자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슈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